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느냐? 끝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재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대규모로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선별화되고 압축된 종목들로의 흐름으로 투자해서 물 먹어도 반도체에서 물 먹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당연히 3전 닉스로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딱 구분지어서 저한테 질문 주시다. 네, 경제토크 오늘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반도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뭐 사실은 계속 몇 차례 흔들렸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8만 원대부터 SK 하이닉스가 20만 원대부터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왔다면 팔 사람이 없죠, 그죠? 그렇죠. 계속 오르는데 왜 팔아, 그죠? 네. 중간 중간에 이제 덜컹덜컹 오르니까 이제 팔았던 분들이 혹은 그 전에 물려서 고생하던 분들이 원금 오니까 그죠? 지금도 최근 나오는 게 삼성전자 뭐 7만 원에 사서 8만 원에 팔거나 8만 원에서 9만 원에 팔았던 사람들이 지금 뭐 그죠? 배합하고 맞습니다. 있는 건데요. 네. 반도체에 대한 걱정은 사실 크게 안 해도 된다.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올라갔던 게 이제 MLCC나 기판 관련해서 이들 주식이 삼성, 전기, LG노텍이 뭐 엄청나게 대장주 반열에 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확실히 반도체 투톱이 흔들리니까 얘들은 이제 더 흔들립니다. MLCC 관련주 대표주는 삼성전기 네.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요. 이노텍이나 또 삼화콘덴서나 이런 등등등 종목들이 최근 호황에 맞물려서 주가 올라갔죠. MLCC가 과연 어떠한 부분에서 호황일까라고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기존에 MLCC가 가장 많이 쓰였던 부분은 전기차였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에 한 2,000개, 3,000개가 들어간다라고 해요. 아주 작은 이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게 MLCC거든요. 이게 전기차에는 한 2, 3만 개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전기차 수요가 요즘 감소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대체 수요가 뭐가 있을까 해서 최근에 수요가 형성되고 있는 게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 서버 하나당 이 MLCC가 한 4만 개 정도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는 이 서버가 4만 개 들어간 서버가 작게는 10만 개, 10만 대, 많게는 40만 대까지 들어간다고. 10대, 40대 아니고 10대, 40대 아닙니다. 단위가 단위가 다릅니다. 단위의 레벨로가 다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처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가 올랐고요. 국내 기업만 올라간 건 아니죠. 일본의 전 세계 40%를 차지하고 있는 무라타 주가도 최근에 한 4배 정도 상승하면서 동반 흐름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이고요. 네. 역시나 이게 이제 AI에 대한 흐름에 확산되는 과정의 진행이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관련한 주가 상황들이 최근에 고점 찍고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느냐? 끝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재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앞전의 고점부에서 돌파하느냐 이 관점이겠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때 뭐 반도체 대비해서 아주 관심도를 가져보자라는 측면보다는 보유자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뭐 쫓아가면서 팔 필요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들 대형주들은 사실은 그 금액 자체가 좀 비싸서 그렇지 네. 흔들려도 사실 뭐 참을만해요. 그래서 사실 소부장들은 현기증이 나가지고 그죠. 막 오를 때 막 우와 막 상한가도 갔다 그죠. 빠지면 뭐 10몇 프로씩 빠지고. 그러니까 소부장은 또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일부 종목만 가고 그죠. 네. 버티는 거 있고 밀리는 거 있고. 되게 헷갈려요. 소부장은 접근하실 때 두 가지 그 내용만 알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소부장 기업들이 대부분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리노공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에서 1분기 실적이 지난해 4분기 대비해서 조금 저조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비업체들 같은 경우에 주로 연말에 그 매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연초에 다소 감소하는 추세적 흐름에 대한 내용들 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약간의 부진한 내용이었거든요. 반면에 최근 소부장이 강한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PSK라든가 또 VM이라든가 테스 같은 종목들. 최근 주가 흐름에서 굉장히 신선한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들 종목들의 실적 내용을 보게 되면 1분기 실적이 지난 4분기보다도 괄목할 만하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왜 좋았느냐를 들여다봐야 되겠죠. 왜 소부장 단에서의 동일한 그 소부장인데 왜 이들 종목은 실적이 좋았느냐? 이들 종목들이 대부분 전공정 단에서요. 이 식각이나 세정이나 이 앞단에서의 공정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 본다라면 선단 공정이라고 하죠. 첨단 공정과 관련된 장비들을 납품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소부장 기업들은 제가 앞서 이제 종목들에 대한 뭐 일부 종목을 거론을 해드렸는데 뭐 PSK, VEM, 테스 같은 첨단 공정의 앞단에 있는 전공정단에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의 시세 선도 현상을 계속 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소부장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기존에 강했던 종목에 투자되었다라고 한다면 교체 매매가 필요하고 이들 종목들은 좀 더 강화된 주가 움직임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이들 종목들의 거래량은 최근 한 달 동안에 대규모로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부장단 종목들이 과거에는 다 같이 움직이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더러더러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선별화되고 압축된 소부장 종목들로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역시 이제 전공정 쪽하고요. 기판 쪽 죽잖아요. 그죠? 전공정, 기판 또 기판은 아직은 움직임 자체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지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수 페타시스 같은 종목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옆으로 쭉 눕고 있는 과정에서의 주가가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실적이 안 좋고 뭐 수급이 딸려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앞단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던 구간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단에서 앞서 말씀드린 첨단 공정의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고요. PCB 업체 종목들은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화하고 바로 후속적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PCB도 마찬가지로 이수페타 같은 경우는 HBM과 관련된 그 첨단 공정의 그 PCB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PCB도 기존의 기판보다는 HBM 특화된 이 PCB 업체들이 좀 강화된 주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질문 하나 해보죠. 아닙니다. 아니 제가 해보죠. 왜냐하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부장의 실적을 확인해야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일부 좋은 것도 있는데 좋아도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 실적이 좋은가 따져본 거죠. 밸류를 따져보면 결국 돌고 돌면 실적조차 하다 보면 삼전닉스만큼 저평가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결국 삼전닉스로 몰려가고 쏠림 현상이 있는 것도 맞는데. 그러면 굳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지 뭐 소부장 투자를 하는 게 매력이 있나? 지금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 드린다. 선호도의 차이인가요? 저기 뭐냐 우매한 질문이 아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대신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소부장을 투자하시는 분과 삼전닉스를 투자하시는 분의 성향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소부장의 주가 그 변동성은 삼전닉스가 물론 최근 흐름에서 좀 변동성이 커지긴 했으나 기본적으로 움직임 자체는 5% 내외에서 움직이는 현상들을 보여주거든요. 반면에 소부장 종목들은 10%가 기본단에서의 움직임의 폭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좋아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소부장을 매매하시는 거고요. 나는 변동성보다는 좀 안전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의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삼전닉스로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 관점과 자산 규모에 따라 좀 다른 선택지라고 판단됩니다. 고 있고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는 관점, 엄마가 좋다, 아빠가 좋다 이 관점이 아니고 어떤 선호도를 가지고 접근하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게요. 과거에 이제 보면 엄청나게 소위 뭐 템베거 만들고 이런 게 그 소부장이나 이런 종목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지금 워낙 전자닉스가 워낙 잘 가다 보니까 그렇죠. 이들이 이제 옛날에 그런 명성이 좀 퇴색되는 흐름들인데요. 네, 어쨌든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전공정. 근데 원래는 사실은 후공정이 이제 조금 더 그 HBM도 그렇고 고도화 집적화되면서 이제 후공정 장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지난해까지 2.5D도 그렇죠. 뭐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후공정은 관심이 좀 덜합니까? 후공정 단의 종목들이 지난해 굉장히 한미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원래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의 주가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을 보게 되면 전공정 단의 소재가 먼저 움직이고요. 그다음 장비가 움직이고 그다음 후공정의 장비들이 움직이는 경향성들을 과거 흐름 내에서 보면 많이 보여줬다라는 측면을 보면 후공정 단의 종목들이 아주 도태되어서 소외되는 형태로의 모습이 진행된다라기보다는 순서의 차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보다 합리적 판단에서의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도체를 지금 어쨌든 간에 흔들려도 반도체 버리고 뭐 딴 것만 살 수가 없는 장이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러면 전체 포션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이 오히려 흔들릴 때는요, 약한 걸 버리고 강한 거를 더 리밸런싱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의
그 반도체 표준적인 네. 권장하시는 반도체의 좀 포션, 반도체 포션 가운데 그럼 투탁과 소부장의 비율 좀 여쭤본다면. 그 전에 말씀드릴 게 투자해서 물 먹어도 반도체에서 물 먹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맞아요. 지수가 여기서 진짜 하락으로의 완전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반도체에 물려 있는 게 현실적인 투자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막 불받아서 올라갈 때 이때 투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하지만 조정받는 단계에서 현 시점 구간에서 투자 업종에 대한 판단으로 접근하면 반도체를 사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삼전 닉스냐 소부장이냐라고 딱 구분지어서 저한테 질문 주신다면 저는 소부장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맞는 방법의 대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적인 선호도입니다. 네, 개인적인 선호도이면서 그 많은 경험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김재준 대표님과 반도체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